50년간 구두 수선점을 운영했던 아버지의 장례식장. 10년간 중풍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밤잠 설쳐가며 돌본 동생 앞에 나타난 건 제 동생입니다. 구두나 수선화는 그래도 10년간 아버님을 정성껏 돌보셨다면서요? 형과 한 조문객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성이요. 구두나 수선화는 놈이 뭘 안다고 환자를 돌본다는 거죠? 의사인 내가 있는데 왜 지가 나서서? 장례식장이 조용해지고 조문객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사회적 체면도 생각해야죠. 분수를 알아야죠. 구두 수선공이 의사 행세를 하면 되겠어요? 하지만 이 충격적인 모욕 뒤에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데, 과연 이 형제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장례식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명동에서 50년간 구두 수선점을 운영했던 아버지 이성호의 마지막 길이었어요. 민호는 영정 앞에 앉아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올라 있었어요. 10년간 중풍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돌보느라 밤잠을 설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아버지의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할머니 한 분이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구두 한 켤레로 20년을 신게 해주셨죠. 민호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버지는 정말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구두 수선점에서 일하셨거든요. 그때 장례식장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형님, 대형병원 외과 과장인 형 준석이 들어왔어요. 값비싼 수입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뒤따라온 사람들의 옷차림도 화려했어요. 민호는 얼른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형, 오셨네요. 준석은 차갑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제 동생입니다. 구두나 수선화는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민호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조문객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아, 그래도 10년간 아버님을 정성껏 돌보셨다면서요? 순간 준석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정성이요. 구두나 수선화는 놈이 뭘 안다고 환자를 돌본다는 거죠?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어요. 민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형, 의사인 내가 있는데 왜 지가 나서서 아버지를 돌보는 거예요? 사회적 체면도 생각해야죠. 준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조문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머릿속에 지난 10년이 스쳐 지나갔어요. 휠체어에 앉은 아버지와 전국을 돌아다녔던 기억들이요. 부산 해운대에서 아버지가 바다를 보며 웃으셨던 모습. 제주도에서 임시 구두수선 서비스를 하며 여행비를 벌었던 일. 경주 불국사에서 아버지가 민호야, 고맙다고 하셨던 따뜻한 목소리. 동생분이 정말 효자시네요. 한 할아버지가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러자 준석이 더욱 화를 냈습니다. 효자요. 그냥 할 일 없어서 아버지 뒷공문이나 쫓아다닌 거죠?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분수를 알아야죠. 구두 수선공이 의사 행세를 하면 되겠어요? 준석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조문객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민호는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아버지의 영정 속 따뜻한 미소가 보였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더욱 눈물이 났어요. 10년 전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준석은 바쁘다며 병원에도 잘 오지 않았어요. 결국 민호가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버지를 씻겨드리고 식사를 도와드렸어요. 밤에는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몸을 뒤척여드렸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소중했거든요. 그래도 가족인데 한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가족이라고 다 같은 가족이에요?
사회적 지위라는 게 있잖아요. 준석이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호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형님. 그만. 뭘 그만해. 사실을 말하는 건데 준석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크게 말했습니다. 구두 수선이나 하면서 살 사람이 의료진 흉내를 내면 안 되죠. 그 순간 민호는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10년간 쌓아온 모든 추억들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이 어수선해졌어요. 몇몇 사람들이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봤어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형 때문에 아버지 장례식이 이렇게 되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준석은 여전히 조문객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성공한 의사인지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움과 분노가 섞여서 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정말 구두 수선공이라서 아버지를 제대로 돌볼 자격이 없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화가 났습니다. 10년 동안 누가 아버지 곁을 지켰는지 준석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장례식장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장례식이 끝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민호는 명동 구두 수선점에서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구두 수선 도구들이 하나하나 손에 잡혔어요. 망치, 송곳, 실. 모든 것에 아버지의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문득 쓸쓸함이 밀려왔어요. 50년간 이 자리를 지켜온 아버지가 이제 없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렸어요. 민호야, 준석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차가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민호는 얼른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형. 어떻게?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 준석의 목소리가 딱딱했어요. 민호의 가슴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 얘기요? 아버지 상속 문제 말이야. 준석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민호는 서 있었습니다. 12억 원은 내가 다 가져갈 거야. 순간 민호의 머리가 하얘졌어요.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들었잖아. 상속금 12억 원 말이야. 준석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민호는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형. 그게 무슨... 의사가 당연히 더 받아야 하지 않겠어? 사회적 지위도 다르고. 준석의 눈에는 미안함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당당해 보였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0년간 아버지를 돌본 건 저예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 구두나 수선하면서 시간 남아 돌아서 한 거잖아. 준석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민호의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느낌이었어요. 형. 그리고 이 건물 말이야. 이미 매매 계약했어. 또 다른 폭탄이 터졌습니다.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다음 달까지 완전히 나가야 해. 준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50년간 아버지가 운영하던 가게. 민호에게는 집이나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형. 이건 너무해요. 민호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하지만 준석은 무표정했습니다. 구두공 주제에 12억 원 받으려고? 분수를 알아야지. 그 말이 민호의 마음을 깊이 찔렀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저도 아버지 아들이에요. 아들이긴 하지만 똑같은 아들은 아니잖아. 준석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민호를 내려다보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사회적 상식을 생각해봐. 의사인 내가 더 많이 받는 게 당연하지. 민호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무력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준석이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정리하고 나가. 늦으면 강제 집행할 거야.
문이 쾅 닫혔어요. 민호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텅 빈 가게가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눈물이 먼지와 섞였어요. 아내 미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년 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죠. 그때도 이렇게 혼자였어요. 마지막 희망이었던 아버지마저 잃었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민호는 아버지의 낡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자가 삐걱거렸어요. 50년간 아버지가 앉아 계시던 자리였어요. 따뜻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릴 때 이 의자에 앉아 아버지 일하는 모습을 구경했던 기억. 아버지가 구두를 수선하며 들려주던 이야기들. 모든 게 사라져버리는 거였어요. 민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술 하나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살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손목도 아프기 시작했고요. 민호는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정말 마지막인 것 같았어요. 구석에 쌓인 아버지의 옛날 구두들이 보였습니다. 못 찾아간 구두들이었어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수선해 놓으셨는데 주인들이 찾아가지 않은 거였죠. 민호는 그 구두들을 하나씩 만져봤어요. 아버지의 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작은 목소리로 불러봤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바쁘게 걸어가는 소리들이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민호만 혼자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가게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민호는 전등을 켜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 앉아있고 싶었습니다. 정말 분수를 모르는 걸까? 준석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혹시 형 말이 맞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억울했어요. 10년 동안 누가 더 아버지를 사랑했는지 자신 있었거든요. 민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가족도 없었습니다. 정말 혼자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며칠 후 민호는 가게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이민호 님이신가요? 한길 법무법인입니다. 정중한 목소리였어요.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법무법인이요? 네. 고 이성호 님께서 생전에 당부하신 일이 있어서 연락드려요.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뭘 당부하셨다는 걸까요? 정우진이라는 분을 만나보라고 하셨습니다. 20년간 인연이 있던 중요한 분이라고요. 정우진이요?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어요. 민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내일 2시에 명동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시네요. 민호는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라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했어요. 카페 문이 열리며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사람이었어요. 이민호 님이신가요? 그가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정우진 님이시죠? 맞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정우진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정우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버님께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정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는 더욱 궁금해졌어요. 어떤 은혜요? 긴 이야기예요. 1950년부터 시작된 일이거든요. 정우진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제 할아버지 이름이 정상사예요.
2호 전쟁 때 군인이었죠. 민호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피난길에서 굶어 죽어가는 어린아이를 발견하셨대요. 그게 바로 아버님이셨어요. 순간 민호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버지의 어린 시절 이야기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버님을 구해주셨어요. 먹을 것도 주시고 군화 수선 기술도 가르쳐 주셨고요. 정우진의 목소리가 점점 간절해졌어요. 그 기술로 아버님이 평생을 사셨잖아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가 왜 구두 수선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1998년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정우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IMF 때 저희 가족이 완전히 망했어요.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저는 굶어서 쓰러졌죠. 민호는 숨을 멈추고 들었어요. 그때 누가 저를 구해줬는지 아세요? 정우진이 민호를 바라봤어요. 눈에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아버님이셨어요. 민호의 가슴이 뛰었어요.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다니요. 명동 구두 수선점 앞에서 쓰러진 저를 발견하시고는 병원에 데려가 주셨어요. 정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4년 동안 제 대학 등록금을 모두 대주셨어요. 민호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그런 큰일을 하셨다니요. 왜 그렇게 해주셨는지 아세요? 정우진이 물었어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정상사의 손자라는 걸 아시고는 얘네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민호의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50년 전에 받은 은혜를 손자에게까지 갚아주신 거예요. 정우진이 눈물을 훔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IT 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민호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형은 이런 걸 전혀 모르겠네요.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님 말씀이세요? 의사이신 분 말인가요? 네. 오직 돈과 사회적 지위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민호의 목소리에 슬픔이 섞였어요. 정우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늘 말씀하셨죠.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정우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아버님께서 제게 마지막 부탁을 하나 하셨어요. 민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떤 부탁이요? 그건 좀 더 신중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정우진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뭔가 중요한 비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속에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우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셨어요. 그 아들인 당신도 분명 그러실 거예요. 민호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도 일어나 인사했어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정우진이 카페를 나간 후 민호는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멋진 분이셨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들을 이야기가 무엇일지 궁금했어요. 다음 날 민호는 다시 정우진과 만났어요. 정우진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아버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주식 증권이 들어 있었어요. 구글, 애플, 삼성전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호가 어리둥절하게 물었어요. 2004년에 제가 아버님께 추천드린 주식들이에요. 정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혜를 갚고 싶어서 좋은 투자처를 알려드렸거든요. 민호는 주식 증권을 자세히 봤어요. 2004년 5월이라고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에 1,000만 원어치 사셨어요.
정우진이 천천히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가 말을 멈췄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습니다. 지금은 얼마예요? 민호가 간절하게 물었어요. 25억 원이에요. 순간 민호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았습니다. 25억 원이요? 네. 20년 동안 주식 가격이 250배 올랐어요. 정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호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어요. 정우진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직접 읽어보세요.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10년간 나를 정성껏 돌봐준 민호에게 모든 것을 주어야.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때 카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야, 이요! 준석이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형, 민호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법무법인에서 들었어. 25억 원 있다며? 준석의 목소리가 카페 전체에 울렸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정우진이 일어나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정우진입니다. 하지만 준석은 무시했어요. 오직 민호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구두공 주제에 25억을 혼자 가져가겠다고? 준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민호는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형. 여기서 이러지 말아요. 어디서 이러지 말라는 거야? 상식적으로 내가 더 많이 받아야 하지 않냐? 준석이 테이블을 쾅 쳤어요. 커피잔이 덜컥거렸습니다. 정우진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아버님의 유언이니까 유언. 웃기지 마. 준석이 정우진을 향해 소리쳤어요. 의사인 내가 있는데 구두 수성공이 25억을 받는다고? 말이 되는 소리야? 민호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형. 진정해요. 진정하라고? 15억은 내가 가져갈 거야. 준석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탈세 문제도 있고 사회적 비난도 받을 거야. 내가 의사니까 더 잘 처리할 수 있어. 협박이 시작됐어요. 민호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 될 수 있다고. 형이 도와주는 게 좋을 거야. 준석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마치 사냥감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10년간 쌓인 모든 서름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형님, 그만하세요. 정우진이 끼어들었어요. 당신이 누군데 끼어들어? 준석이 정우진을 노려봤어요. IT 회사 사장이면 뭐 대단한 줄 알아. 의사보다 높아. 계급 의식이 드러나는 발언이었어요.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형. 이제 그만해요. 민호가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카페가 조용해졌습니다. 10년 동안 형은 뭘 했어요? 아버지 돌볼 때 어디 있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쁘다고, 환자 봐야 한다고 도망만 다녔잖아요. 뭐라고? 준석의 얼굴이 더욱 빨갛게 변했어요. 아버지가 힘들어하실 때 곁에 있던 건 저예요. 형이 아니라. 민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툭 하고 터졌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말하겠어요. 민호가 결연하게 말했어요. 준석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진실? 형도 모르는 비밀이 있어요. 민호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결국 모든 걸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정우진이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 진정하세요. 하지만 민호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이제 숨길 게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구두 수선점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구석진 곳에 숨겨져 있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흑백 사진들과 낡은 일기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군복을 입은 남자와 어린아이들이 있었습니다. 1950년대라고 적혀 있었어요. 민호는 일기장을 펼쳐봤어요.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1964년 5월 15일 오늘 고아원에서 아이를 한 명 데려왔다. 이름을 준석이라고 지어주었다. 죽은 내 친아들의 이름이다. 민호의 손이 떨렸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이가 많이 무서워한다. 전쟁으로 부모를 잃었다고 한다. 우리 가족이 되어 따뜻하게 키워주어야겠다. 순간 민호의 머리가 하얘졌어요. 준석이 입양하라는 뜻인가요? 더 넘겨봤어요. 1968년 3월 20일 정상사 씨가 베트남 전쟁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 너무 슬프다. 그분의 아들 민호를 내가 키우기로 했다. 민호는 숨이 막혔어요. 자신이 정상사의 친아들이라는 거였어요. 일기를 계속 읽었습니다. 민호는 정상사 씨를 너무 닮았다. 착하고 성실한 아이다. 준석이와 함께 내 두 아들로 키우겠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두 아들 모두 소중하다.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 진짜 가족이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났어요. 뭘 보고 있어? 민호가 돌아보니 준석이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형, 민호는 일기장을 꼭 안았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아까 무슨 진실이라고 했잖아. 뭔데? 준석이 다가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이제 말할 때가 왔습니다. 형이랑 저랑 입양하예요. 순간 준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1964년에 고아원에서 오셨어요. 아버지 일기에 다 나와 있어요. 민호가 일기장을 내밀었어요. 준석은 받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지? 나는 이 집 친아들이야. 준석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저는 정상사 할아버지의 친아들이에요. 민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준석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입양하였다고? 준석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일기장을 펼쳐 보여줬어요.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준석이 떨리는 손으로 일기를 읽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점점 하얘졌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준석이 고개를 흔들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진실을 말하고 있었어요. 평생 나는 친아들인 줄 알고 살았는데. 준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호는 마음이 아팠어요. 형의 충격이 얼마나 클지 상상이 됐습니다. 준석이 계속 일기를 읽었어요. 준석이도 민호도 모두 내 아들이다. 한 명은 고아원에서, 한 명은 전쟁터에서 왔지만 둘 다 소중하다. 아버지가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셨네.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혈연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준석이 일기장을 내려놓았어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준석이 중얼거렸어요. 민호야, 미안해. 준석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형, 일어나세요. 내가 너한테 한 말들을 생각해봐. 구두수성공 주제라고 했잖아. 준석의 목소리가 흐느꼈어요. 그런데 정작 입양하는 나였어. 얼마나 웃긴 일이야? 민호도 눈물이 났어요. 형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형,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민호가 형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혈연보다 마음이 더 중요해요. 준석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너만 아버지를 돌봤는데 나는 뭘 했지? 준석이 자책하며 말했어요. 사회적 지위, 돈,
그런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민호는 형을 일으켰어요. 이제라도 깨달으신 거면 됐어요. 두 형제가 마주봤어요. 처음으로 진심이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정말 미안해. 이제부터 진짜 형 역할을 할게. 준석이 민호를 꼭 안았어요. 민호도 형을 안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우리가 아버지께 배운 건 이거였네요. 진짜 가족의 의미를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안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한 달 후 두 형제는 다시 만났어요. 준석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민호야, 결정했어. 준석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25억 원 말이에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절반은 사회에 기부하자. 준석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이잖아. 은혜를 나누는 거 말이야. 준석의 눈에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민호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형이 정말 변한 것 같았습니다. 구두 수성공들을 위한 장학금도 만들자. 준석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전쟁고아들을 도울 수 있는 재단도. 민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형,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뭘.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준석이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두 형제는 아버지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미소가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혈연보다 소중한 건 서로를 향한 진심이라는 거요. 준석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르겠어. 돈과 지위만 쫓아다녔네. 준석의 목소리에 후회가 섞여 있었어요. 이제부터 진짜 의사 역할을 하려고 해. 어떤 역할이요? 민호가 물었어요. 의료 봉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거야. 준석의 눈이 반짝였어요. 새로운 꿈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너는 구두 수선점을 다시 열어. 준석이 민호를 바라봤어요. 아버지의 가게를 그냥 없앨 순 없잖아. 민호는 놀랐어요.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지. 전통 구두 수선 기법을 보존해야 해. 준석이 힘주어 말했어요. 후학들도 가르치고 말이야. 민호의 마음이 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우진도 함께 만났어요. 정말 멋진 결정이에요. 정우진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버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세 사람은 함께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기부할지, 어떻게 재단을 만들지 논의했습니다. 1950년 전쟁터에서 시작된 작은 은혜가 이렇게 큰 일이 되었네요. 정우진이 감회 깊게 말했어요. 70년이 지나서 25억 원과 형제의 화해로 완성되었고요. 민호는 가슴이 벅찼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은혜는 돌고 도는 거군요. 준석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정상사 씨가 아버지를 구해주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우리도 없었을 거야.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한 달 뒤 구두 수선점이 다시 문을 열었어요. 깨끗하게 정리된 가게에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다시 열었네요. 단골 할머니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성호 씨, 아들이 물려받았구나. 민호는 뿌듯했어요.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준석도 자주 놀러 왔어요. 의료 봉사를 시작한 후 표정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환자들이 정말 고마워해. 준석이 즐거워하며 말했어요.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던 사람들이야. 민호는 형이 자랑스러웠어요. 진짜 의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형제는 아버지 제사를 함께 지냈어요. 상을 차리고 정성스럽게 절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이제 진짜 형제가 됐어요. 민호가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혈연이 아니어도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에요. 준석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제사가 끝난 후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민호야, 고맙다. 준석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뭐가요? 내가 나한테 진실을 말해줘서 그래서 깨달을 수 있었어. 민호는 부끄러웠어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앞으로 우리 함께 좋은 일 많이 하자. 준석이 손을 내밀었어요. 민호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네. 두 형제의 손이 꽉 맞잡혔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앞으로 구두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아 수선하겠어요. 아버지처럼 따뜻한 마음으로요. 준석도 다짐했어요. 가난한 환자들을 끝까지 책임지겠어요. 진짜 의사가 되겠어요. 두 형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은혜의 순환은 계속될 거였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면서요. 아버지 이성호의 정신이 두 아들을 통해 영원히 이어질 거였습니다.